예,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유가입니다. 앞서서도 유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던데요. 예. 저도 오늘 유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켓 포커스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최근의 유가 흐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부터 그 시사점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3대 유종이 모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향후 유가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거고, 유가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리스크가 최근 들어서는 가자지구, 그다음에 러시아와 유럽 사이, 또 미국 사이 이런 쪽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란 핵 협상은 연장되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라크 내전도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7월 들어서 오히려 더 낙폭이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유가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상황도 이 정유사의 설비 가동률도 현재 거의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어도 상승하는 그 상승치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전문가도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의 경우와 다른 유종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석유가 넘쳐나고 있죠. 아시겠지만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이트 오일이 나옵니다. 이 타이트 오일이 일종의 경질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정유사들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는 거의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라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적인 레인지인데 2014년도의 흐름, 파란색의 지금 차트는 거의 레인지의 상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단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석유가 남아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 정유 시설의 가동률은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는 거죠.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평균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이 새롭게 개발된 미국의 에너지가 남아들면서 이제는 수출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WTI가 크게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이 없다. 설사 지정학적 위험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선 수급이 남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WTI 원유의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인 포지션들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나타나던 초반 시기에는 비상업적 포지션이 증가했지만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는 수급 논리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시즌널적인 문제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여름 이후에, 즉 8월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되거나 경기 회복 분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그랬고요. 2013년도 그랬고요. 2011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도 잭슨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계 경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가 다시 약간 강세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별 움직임이 없지만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보면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달러의 결제 통화가 대부분 유가의 결제 통화가 석유의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유가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즌널적인 흐름을 보시면 경기 강화 시즌 그리고 안전 통화 강화 시즌에 달러와 유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현재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유가가 안 오른다라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분위기, 미국의 수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 분위기라든지 이라크 내전 분위기에 따라서 두바이 유가는 WTI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앞으로의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전 유가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유가가 안 올라간다고요? 미국이 공급량을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뭐 폭발적으로 뭐 사우디만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유 정제 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유가의 흐름 자체는 뭐 완만하긴 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는 쪽에 우리는 관심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인도와 인도네시아 증시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전체 수입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35%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죠.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렇게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가운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자체가 부담이 돼서 줄일 경우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보조금 금액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거의 10% 가까운 증가율을 매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 정부도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님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유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면 전체 경제가 모두 영향을 받겠지만 완만한 상태로 계속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은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며 경기를 자극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보조금을 줄일 경우에는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경기도 둔화되고 물가가 폭등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4년도에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순매수를 보시면 1위가 대만, 2위가 인도, 3위가 한국보다 더 인도네시아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주력했던 외국인이었는데 만약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한국과 중국에 유리하지만 만약에 급등세로 가게 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제불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폭락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한 미국 이제 원유 수출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로 유가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MTN의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